김말선 할머니가 보이스 레코더에서 들은 것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인데 이 정도면 수월하게 재산 정리되겠어.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놔.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기당하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전사가 되기로. 통영 해안가 아파트와 평생 수산시장에서 일구며 모은 2억 8천만 원이 담긴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김말선의 40년 노동이 새겨진 인생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단 한 번도 호사를 부리지 않고 모아온 돈이자 손주 은서를 위해 남겨두려 했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김말선 할머니는 통영에서 태어나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24세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석을 키우며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좌판에서 멸치와 미역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파도 소리를 듣고 오전 5시면 경매장에 도착했어요. 그 시절 말선 할머니는 어느 생선 상인보다 빨리 질 좋은 생선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눈이 빨라야 돈을 번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시장에서 말선 할머니는 몇 번의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외지에서 온 상인이 큰 돈을 빌려가 잠적했고 또 한 번은 동업자가 수익금을 들고 사라졌어요. 그 일들로 평생 믿음에 대해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만큼은 달랐어요. 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나, 그리고 손녀 은서만큼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특히 손녀 은서는 할머니의 삶의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은 20살이 되어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되면 할머니 집에 와서 며칠씩 머물렀어요. 덕분에 말선 할머니는 나이 들면서도 세상 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들려주는 대학생활과 미래의 꿈이 할머니에겐 삶의 낙이었어요. 할머니, 나중에 심리 상담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할머니 무료 상담 해드릴게요. 지난 방학에 은서가 웃으며 말했을 때 말선 할머니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2억 8천만 원은 언젠가 은서의 미래를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4년 전 민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할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손녀 은서만 가끔 할머니를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어머니 유나가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서는 몰래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전하고 할머니가 챙겨주는 용돈을 받아갔어요. 할머니는 그런 은서가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인 엄마가 요즘 할머니 재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도. 한 달 전 은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던 것이 지금 떠올랐어요. 그때 할머니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경남 통영의 오래된 해안가 아파트에서 김말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손으로 세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통장 잔액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매일 확인하던 2억 8천만 원은 분명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숫자가 아니라 며느리 유나의 갑작스러운 전화였어요. 왜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찾지도 않던 여자가 갑자기 자주 연락하고 오늘은 아침 일찍 오겠다고 했을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민석을 잃은 후 평소에는 전화를 받지도 않던 며느리가 한 달 전부터 느닷없이 정성껏 음식을 싸오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무뚝뚝하고 말도 없던 여자가 갑자기 어머니, 이젠 제가 모실게요.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뭐랄까 칼날처럼 부드러워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켰어요. 손녀 은서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간대요. 저도 내려가고 싶은데 시험 때문에 못 가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은서의 메시지를 읽고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 은서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할머니는 지난 방학 때 은서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변호사랑 자주 만나요. 무슨 상속 문제 때문인가 봐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수상했습니다. 민석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왜 갑자기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걸까?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는데. 일주일 전 은행에 갔던 할머니는 통장 내역에서 이상한 자동이체 내역을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직원은 가족 신탁보험 가입하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유나의 지갑에서 떨어진 메모를 봤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게 처리 완료. 그 순간 할머니는 아들이 남기고 간 오래된 보이스 레코더가 생각났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 지금 거기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왔어. 곧 올 거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기, 제가 우연히 엄마 통화 들었는데.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변호사한테 할머니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서를 만들고 있대요. 후견인 신청하려고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서야, 그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 재산을 엄마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법적으로 할머니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해요. 제가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김말선 할머니는 서랍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손주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아들이 선물했던 건데 이제는 그 용도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오기 전 할머니는 거실 탁자 아래 꽃병 뒤에 레코더를 숨겼습니다. 배터리도 새 것으로 바꾸고 녹음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어요. 은서야, 걱정 마.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강인함이 돌아왔습니다. 수산시장에서 40년 동안 장사하며 갖춘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되살아났어요. 할머니, 저 엄마랑 싸웠어요. 할머니한테 이러지 말라고요. 근데 엄마가 너도 혜택을 볼 거라고. 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은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후 2시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족 전용 건강보험 가입했어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유나가 탁자에 서류를 펼치는 동안 할머니는 마치 무릎이 아픈 것처럼 살짝 몸을 숙이며 테이블 아래에 손을 뻗어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어머니 건강 문제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2번 잠에서 깼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 깊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와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이스 레코더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생각보다 말 잘 들으시더라.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인데 이 정도면 수월하게 재산 정리되겠어. 2억 넘는 돈을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냐? 통화 상대는 유나의 친구인 듯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되게 영리하대. 은행 직원이 그러던데 매일 아침 통장 확인하러 온대. 그래서 우리 작전을 바꿨어.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내는 건 위험해. 할머니가 바로 알아차릴 테니까. 대신 할머니를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론 내가 수익자인 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지. 계약서는 내가 다 처리했어. 그 순간 말선 할머니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찾아왔어요. 이제 알았으니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수산시장에서 사람 속내를 보며 살아온 김말선은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자정을 막 넘긴 시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묻자 은서는 한참을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 서류를 더 찾았어요.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는 계획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나 봐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오늘 녹음했어. 내 엄마 통화 내용을. 전화기 너머로 은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할머니. 저는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은서야,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해. 내 엄마도 자기 선택을 한 거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내가 걱정돼. 내 엄마가 널 어떻게 대하니? 저요?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할머니 재산으로 제 대학 등록금도 내겠다고 했어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 대학 등록금은 할머니가 내줄게. 그건 걱정 말고. 할머니. 은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제가 내일 통영 내려갈게요. 할머니 혼자 두기 불안해요. 아니, 은서야. 내 시험 중요하잖아. 할머니는 괜찮아. 이미 계획이 있어. 할머니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평생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을 만났는지 몰라. 내 엄마는 아마추어야. 밤새 잠 못 이루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을 때도 이렇게 밤을 새워 눈물 흘렸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운명이었지만 이 사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는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40년간 장사하며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어요. 2년 전 시장 상인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전화할 수는 없었지만 메시지를 남겼어요. 김 변호사님, 말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아침에 전화 좀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영경찰서 이경희. 할머니가 수산시장에서 장사할 때 도둑을 잡아준 경찰이었어요. 지금은 퇴직했을 테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가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지켜야지. 다음 날 할머니는 가방에 녹음기와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록 사본을 넣었어요. 평소에도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꼼꼼히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단단하게 살아온 여자였어요. 통영에서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수산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세금 계산서 하나, 영수증 하나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아침 일찍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선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신지.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사기 시도, 녹음된 증거, 그리고 은서의 증언까지.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예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녹음 증거가 있다면 더 강력하고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일단 은행에 가서 모든 자동이체를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 간 사기라 망설여지실 수 있지만 이건 범죄예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서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 또 할머니 댁에 가겠대요. 공증인도 데려간다고.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공증인이라고. 네, 무슨 서류에 할머니 서명을 받으려고요. 제가 들은 건 재산관리위임장 같은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야, 걱정 마. 할머니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넌 학교에나 잘 다녀. 시험 망치면 안 되지. 할머니. 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엄마가 너도 혜택을 볼 거라고 했을 때 제가 할머니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 내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화내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의 죽음 이후로 은서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은서야, 내가 자랑스러워. 내 아빠도 분명히 그럴 거야. 김말선 할머니는 평소 거래하던 통영신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30년 지기 지점장 박 씨가 있었어요. 저기요,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 돈. 누구에게 간 건가요? 직원이 말없이 컴퓨터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한 달간 자동이체 내역이 뜨고 있었어요. 이거 고객님 명의로 신청된 자동이체인데요. 보험 3건, 장기요양보험 2건. 수익자는 김유나 씨입니다. 말선 할머니는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건 사기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벌인 일. 할머니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토록 며느리를 믿어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항상 어머니, 유나가 좀 무뚝뚝해도 속은 깊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었지요.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이야.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객님, 이미 3개월치가 빠져나갔네요. 900만 원이에요. 취소는 가능한데 혹시 가족 간 문제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문제가 맞습니다만 동의 없이 제 돈이 빠져나간 건 사기죠. 할머니,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보니 은서였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은서야, 너 학교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첫 수업 빠졌어요. 할머니가 걱정돼서. 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변호사랑 또 통화했어요. 오늘 할머니한테 가서 모든 재산관리 위임장에 사인받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이 두 사람을 보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 증거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엄마 통화 몇 개 녹음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서의 용기가, 그 애의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손녀는 진정한 민석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용감했어요. 은서야.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학업에 지장받으면 안 돼. 아니에요, 할머니. 은서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해요.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빠도 할머니 편에 섰을 거예요. 은행 직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이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동이체는 지금 모두 중지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계좌 변동이 있을 땐 꼭 본인 확인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말선 할머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83년 인생에서 경찰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한 손은 주머니 속 보이스 레코더를 꽉 쥐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동네 사람들은 가족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는 건 자식들의 불효를 저질렀다고 수군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요.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 불효가 아니라는 걸. 접수하시겠어요? 민원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젊은 경찰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노인네의 헛소리려니 했겠지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틀자 담당 경찰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어요. 이건 명백하네요. 가족간이라고 해도 이건 금융사기입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일어섰어요. 은서야, 넌 어쩐 일이니? 할머니, 제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업은 친구가 대신 출석해줘요. 은서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은서는 경찰에게 자신이 어머니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과 서류들을 발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의 정신 능력을 의심하는 허위 진단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치매라고 의사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멀쩡하시거든요. 매일 아침 신문 읽고 시장 가격도 다 외우시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김유나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5건, 고의성 있는 건강기록 제출, 위조된 동의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유나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거였어요. 수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녹음기까지 준비하시고. 말선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 속을 알았지. 그게 장사꾼의 눈이야. 근데 나이 들면서 그 눈이 흐려졌는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계를 풀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내 눈을 믿기로 했지.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김유나와 마주쳤습니다. 유나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듯 했어요. 할머니와 은서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은서야. 이게 무슨...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배어 있었어요. 이건 다 오해야. 난 그저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재산 관리를 못하실까봐. 유나가 변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유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과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야, 난 내가 민석이를 사랑했다고 믿어. 그래서 민석이가 떠난 후에도 널 가족으로 생각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건 내 선택이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이러실 줄 몰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힘드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유나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어요. 자신의 딸이 자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내 미래를 위해서. 제 미래요?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할머니의 희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미래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말선 할머니는 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가자, 은서야. 내 시험 준비해야지. 그리고 유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내 집에 오지 마라.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자. 할머니와 은서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덕분이기도 했지만 지금 곁에 은서가 있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또 다른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